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라 사연자분의 사연을 많이 순화시켜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는지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글을 쓰기 전에 앞서 말씀드리자면 폭행과 불륜에 얽힌 사연이 너무 많아 큰 사건들로만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20살에 만난 첫사랑과 결혼하여 아이 셋을 낳고 8년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철부지 시절이라 남편이랑 신혼 초기에는 정말 재밌게 살았던 것 같네요. 남편이 조금은 다혈질적이고 급한 성격 탓에 한 번씩 싸움을 하기도 했지만 아이를 낳고 철이 들어가면 나아지겠거니 하면서 넘어가기도 했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고 급기야는 바람까지 피웠지만 새 아이를 낳을 동안 제가 쉽사리 이혼하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오직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을 때 남편과 남편의 친구들과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었습니다. 저는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남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제가 화장실이 급해져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화장실이 급한데 어디에 있지? 화장실까지 같이 가달라는 말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지 그냥 물어본 것일 뿐인데 그때부터 상상하기 힘든 폭언과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요 옆에서 보면 안 돼? 내가 가려줄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 알았어. 알아서 갔다 올게. 사람들 많은 공원 한가운데서 소변을 보라는 남편 말이 가당키나 한가요? 남편이 옷으로 가려준다고는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 순간 야, 이게 어디서 남편 말을 무시하고 지랄이야? 라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일행들이 보는 앞에서 본인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였죠. 제가 불안감을 느껴 자리를 뜨자 남편은 저를 향해 핸드폰을 집어던졌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그러지 말라고 남편을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상태인 저를 막무가내로 흔들고 때렸습니다. 가까스로 남편의 폭행은 일행들의 만류로 끝이 났지만 저는 갑자기 벌어진 폭행과 폭언에 대한 두려움과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주저앉아 펑펑 울기만 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대로 정신 차리고 폭행죄로 고소하고 이혼하는 것이 맞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또 어느 날은 술이 잔뜩 취한 남편을 위해 만삭의 몸으로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본인이 운전을 하겠다며 제가 잡고 있던 운전대를 이리저리 꺾어대는 것이었습니다. 큰 사고라도 날까 싶어 갓길로 차를 세우고 진정을 시키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남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더니 차를 출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안 된다고 당신 지금 술 먹고 운전하려는 거냐며 차문을 잡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고 저는 차에 매달린 채로 끌려가다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남편의 술버릇은 상당히 고질적이어서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셨다고 데리러 오라길래 아이를 데리고 남편한테 가서 차에 태워 돌아오는 중 사소한 말다툼이 생겼는데요. 아이가 보고 있는데도 운전하고 있는 저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통에 큰 사고가 날 뻔도 했고요. 그 여파로 저는 응급실에 실려가서 진정을 시켜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도 남편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는 날에는 아이들과 저는 언제 어떻게 폭력이 시작될까 싶어 불안에 떨기 일쑤였고 조금이라도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던지고 깨부시는 일은 일상 다반사로 벌어졌네요.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남사친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저의 남사친들은 남편과 간간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고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아무튼 하루는 남사친 중 한 명이 여자친구와 헤어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민 상담을 요청했는데 저는 남편에게 따로 허락을 받지 않고
남사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나 차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추위를 조금 느꼈고 남사친은 추워하는 저에게 본인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그간 남편에게서 받아볼 수 없던 관심에 조금 설레기도 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연애의 감정과는 다른 것이었죠. 남사친이라서 설렌 것이 아니라 가정적인 남편들을 보며 종종 친구들에게 부럽다. 아이들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면 설렌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저의 사정을 아는 친구들은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기도 했으니까요. 그 당시 이러한 마음을 저의 절친에게 장난치듯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시간이 흘러 저희 절친은 남편과 눈이 맞아 바람을 피기 시작했고 저의 절친이자 남편의 상간녀가 된 그 친구는 남편에게 제가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냈고 다른 남자와 잤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말로 부풀려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상간녀의 이간질을 듣고 화가 난 남편은 시부모님과 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시작된 폭행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와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싸대기를 때리다가 공동 현관문이 열려 지하주차장으로 도망가는 저를 쫓아오며 발로 차서 넘어뜨린 뒤 또다시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주차장 바닥에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지나가는 차를 붙잡고 살려달라며 울부짖는 저를 남편은 계속해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많은 입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하더군요. 차 안에서 지켜보는 입주민들 중에는 아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인이 차에서 나와 말려보았지만 무슨 상관이냐며 비키라고 한 뒤 계속해서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먹과 발로 온몸을 두들겨 맞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라 기억은 안 나지만 누군가 나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피신시켜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부모님은 남편을 말리기는커녕 아이들을 데리고 쫓아오며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빠에게 개 패듯이 맞고 있는 엄마를 보며 엄마를 살려달라고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쩜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하는지. 저는 지금도 시부모님이 용서가 안 됩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도대체 누가 신고를 한 거냐며 신고한 사람 찾아서 나중에 반드시 되갚아주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저희 모습과 폭행 장면을 CCTV로 확인한 경찰도 남편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때릴 수 있냐고 매우 놀랐습니다. 연락을 받고 급하게 달려온 친정 아버지가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한 저를 보고 나서 너무 화가 나 남편의 따귀를 한 대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장인에게 한 대 맞았다고 바로 고소를 하더군요. 그 뒤로 저는 3, 4개월 동안 친정집에 가 있었는데요. 아이들도 있고 하니 지난 날은 잊고 다시 새 출발하자며 남편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본인은 제가 남사친과 아무런 사이도 아니고 잠자리를 갖지 않은 것도 다 알고 있다고요. 제가 그럼 왜 그렇게 사람을 개패듯이 때렸냐고 하며 펑펑 울었던 그날의 기억이 가슴 찢어지도록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와 남편을 이간질시켰던 저의 절친은 그때부터 아니 훨씬 그 이전부터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는 사이였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저 몰래 저희 집에도 왔었습니다. 당시 장면이 찍힌 엘리베이터 CCTV를 보면 둘은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다정하게 웃고 스킨십을 하는데 그걸 보는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분노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상간녀이자 저희 절친이었던 그 친구도 유부녀였습니다. 친구 부부와 우리 부부는 자주 만나 운동을 하거나 밥을 먹는 등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상간녀를 집에 바래다주는 장면을 상간녀의 남편에게 발각되었고 그 집안도 풍비박산날 정도로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는데 남편의 변명은 자기가 세탁기 돌리는 방법을 몰라 도움을 청하려고
상간녀를 불렀다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결국 남편은 상간녀와의 관계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 여자와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며 저와 시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남편이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인지 보여주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남편은 저희 고종 사촌 동생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안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너 같은 여자를 만났어야 했다는 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에도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저의 사촌 동생에게 다가가 백허그를 하고 일방적으로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고요. 남편은 저와 함께 있는 공간에서도 저 몰래 사촌 동생에게 백허그를 하였고 사촌 동생이 그만할 것을 수차례 얘기했으나 오히려 남편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비단 고종 사촌 동생뿐만이 아니라 제 친동생한테까지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은 백허그를 하는 등의 성추행을 계속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쇼크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저를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고 나서 알게 됐는데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을 때 저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알렸으나 남편은 5개월 된 아기를 지우라고 강요하며 상간녀와 함께 낙태할 병원까지 알아봐 주더군요. 셋째를 출산한 지금에 와서는 본인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며 어떻게 믿냐는 말을 하고 본인은 낳지 말자고 했는데 제가 낳겠다고 끝까지 우겨서 낳은 아이니까 제가 알아서 키우든 말든 혼자 책임지라고 합니다. 현재는 큰애와 둘째를 시댁에서 키우고 있는데 남편은 아이들을 시댁에 맡겨두고 상간녀와 아파트를 구해서 동거 중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자 악에 바친 저주의 막말과 욕설들을 퍼부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맞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상간녀가 저희 집으로 온 것을 두고 남편에게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말라고 했으면서 지금은 말을 싹 바꾸었습니다. 아들이 세탁기 사용하는 법을 몰라 시어머니에게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빨래를 하겠다고 미리 허락을 구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미리 허락을 해준 사안이니까 문제될 게 없지 않냐는 식이죠. 처제에게 기습 뽀뽀를 하는 등의 성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도 형부가 처제를 어여삐봐서 장난스럽게 뽀뽀도 하고 안아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대수냐고 지금은 오히려 당당하고 뻔뻔하게 태도를 바꿨네요. 오히려 형부가 어여쁘다고 하는 장난을 제 여동생이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저희 여동생을 탓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상간녀는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는데 괜히 제가 남편을 의심했던 위부증 환자로 몰고 있고 제가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맞은 건 제가 맞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을 수시로 저와 친정 엄마에게 전화해서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엄마는 쇼크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다음 아직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그 충격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왜 이혼을 하지 않았냐고 물으신다면 21살에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살림만 하느라 이혼을 하게 되면 두 아이를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제 앞가림조차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워낙 작은 도시여서 한 집 건너 한 집 사정을 다 아는 곳이라 남편의 보복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들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저는 건강, 사람에 대한 믿음, 부모님의 건강, 자식 모두를 잃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남편이었던 사람과 상간녀인 절친은 이 시간에도 두 다리 뻗고 잘 지내고 있겠지요. 담담하게 적으려 해도 담담해질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셋째와 두 아이를 생각하면 힘을 내야겠지만 두 명의 아이들도 시댁에선 보지 못하게 하고 막상 저와 제 아이들의 삶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뜨린 두 인간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저 자신이 원망스럽고 한없이 무력해집니다. 너무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만 누구라도 저희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떠셨나요? 저는 이게 정말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라 글을 읽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이혼 소송 중에 계시다고 하니 좋은 결말로 끝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은 상처받지 마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앞날만 있기를 응원할게요. 충분히 그럴 만한 용기와 힘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댓글로 응원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